네, 첫 경기 템파베이 대 천사. 템파는 타지 브래들리가 나오는데 타지 브래들리 뭐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죠. 복귀 이후에. 복귀 이후 성적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산도발도 마찬가지예요. 산도발도 그 최근 6경기에 7.00으로 부진한 편이에요. 산도발이 얘가 좀 홈런은 안 맞는 편이긴 한데 땅볼 투수라서. 근데 좀 최근에 또 안 좋아. 좀 기복이 많아요. 산도발도. 타지브리도 꽤나 실점 많이 하는 편이지만 산도발도 마찬가지다. 뭐 다른 거보다도 이 두 팀은요 지금 빠따가 되게 서로 안 좋죠. 특히 천사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5연패 중인다가 4안타 6안타 6안타 6안타로 지금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7푼밖에 안 돼요. 좀 타격에 많이 저조한 편이고 클리블랜드도 지금 볼티모어의 시리즈에서 지금 최근 2경기 2연패 했잖아요. 2경기 다 5안타씩. 서로 빠따가 좋지 않은 상태다. 템파베이가 조금 더 급하죠. 천사는 뭐 사실상 시즌은 거의 접은 셈인데 템파베이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볼티모어를 잘하면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탈환할 수도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이번에 볼티모어와의 승부에서. 근데 뭐 이 템파는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점수를 뽑아내야 됩니다. 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템파베이가 이제 내일 산도발 저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658 OPS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고, 다만 양팀 다 최근 불펜 컨디션은 좋은 편인데 특히 템파베이 쪽이 좀 많이 좋고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3.49까지 불펜 방어율이 많이 좀 회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딱히 천사가 템파를 이렇게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다. 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팀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봐도 템파의 빠따가 진짜 산도발한테 완전히 틀어박히나. 왜냐면 산도발이 종종 막 7이닝 막 버텨주고 무실점 내지 한 1실점 정도만 하는 그런 호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크게 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산도발은 기본적으로 피안타를 안 맞아도 볼넷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템파베이도 최근에 볼넷이 많이 없죠. 최근 4경기 동안 볼넷이 4개밖에 없어요. 경기당 하나밖에. 아까 제가 그리고 이 산도발은 피홈런은 좀 적은 편이라고 했는데 템파도 피홈런에 아주 의존하는 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요 템파베이 승 보고 산도발이 요즘에 보여줬던 것처럼 무너진다면 저는 마행까지도 당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타지 브래들리도 안 좋다고 했는데 결국 경기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 그렇게 불펜 싸움까지 가게 되면은 템파베이 쪽이 훨씬 낫다고 봐요. 신시내티 대 미네소타는 내일 아마 크루즈가 이제 오프너로 나오고 이후에 라이블리가 아마 좀 긴 이닝을 던질 거라고 보는데 라이블리 그렇게 좋지 않죠. 8월달에 라이블리가 8월달에 이제 개처 맞은 이후로 복귀해가지고 5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정도로 그냥 쏘쏘한 활약했는데 뭐 딱히 막 미들 구석이 그렇게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라이블리가 반대로 이제 마에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3경기 정도에서 좀 회복한 모습이 있고 그 전에 좀 안 좋았던 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면요, 마에다가 지금 복귀 후에 총 15경기를 뛰었어요. 15경기 뛰었는데 첫 9경기 동안 2.36으로 좋았다가 그 이후 6경기 동안 5.64예요. 5.64인데 이 5.64 안에는 최근 3경기 3.63, 꽤 괜찮은 활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다른 거보다 그냥 여기는 구장 자체가, 신시내티 구장 자체가 제가 그 득점이 많이 나는 구장이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오바를 좀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데, 라이블리도 최근에 5.2이닝 3실점, 4.2이닝 3실점으로 꽤나 실점 많이 하는 편이고, 마에다도 최근에 그나마 좀 회복을 했다지만은 3.63이고, 굳이 보자면은 급한 쪽은 신시내티지. 미네소타는 그래도 중부지구 우승 가능성이 꽤 높아서 포스트 시즌이 애지간한 확정인 반면에 지금 신시내티는 굉장히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한창 되게 치열하잖아요. 지금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이 신시내티가 4등이거든요. 근데 와카 3등이 시카고 컵스가 78승으로 1승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신시내티가 조금만 힘을 내면 포스트 시즌 진출이 그래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신시내티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전 투수는 마에다 같다고 보는데, 마에다 공략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쓸 거고, 뭐 근데 그렇다고 마에다가 아주 공략이 안 된 선수도 아니고, 지금 보면 최근 활약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좀 오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경기 기준점이 9.5점으로 꽤 높거든요. 9.5 기준으로 양팀 다 신시내티가 언더 5번, 오바 5번, 미네소타는 언더 4번, 오바 6번이로 좀 오바가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아.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프렌 내지
오바를 가고 싶은데 오바는 좀 기준점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라이블리도 개처맞으면 그냥 혼자서도 오반해주고 뭐 그런 장면도 보여줬는데 양팀 다 불펜도 서로 괜찮은 팀들이고 나름대로 최근에 또 불펜도 잘 맞고 있고 그래서 오바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언더 그림은 솔직히 잘 안 그려지고 굳이 보자면 오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기준점 때문에 오바도 썩 좋아 보진 않는다. 저는 이 경기 보자면 신시내티 프레임 볼 것 같네요. 양팀 다 빠따도 서로 좋지도 않아. 미네소타가 최근 3경기 동안 9안타, 7안타, 3안타로 빠따가 좀 저조했었고 신시내티는 지금 7경기째 지금 한 자릿수 안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경기예요. 이것도 추천하고자 하는 밸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애미 대 매치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7.5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언더를 좀 생각을 했는데 기준점 때문에 좀 빡세긴 해 이것도. 일단은 마이애미 선발 브렉스톤 게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죠. 최근에 9경기 동안 성적 말씀드릴게요. 9경기 동안 2.36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4경기 동안 7.85로 안 좋다가 좋아진 거라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게릿이 한창 안 좋다 보니까 게릿이 4경기 동안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좀 잘 던져도 의심이 되네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하는 기간 동안 브렉스톤 게릿이 안 털렸어요. 다만 좀 이닝을 좀 잘 못 먹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막아주고 있고 원래는 브렉스톤 게릿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나요. 홈에서 4.82, 원정 2.52로 차이가 좀 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보면 홈에서도 나름 잘 막습니다. 홈에서도 괜찮게 막는 편이어서 일단은 브렉스톤 게릿한테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얘가 그리고 낮 경기자라고 밤 경기에 못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도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플릿 스탯 같은 부분에서 딱히 이 브렉스톤 게릿이 뭔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그런 게 경기력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 일단 그런 게 보였고 매치 선발 조이 루케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콜업된 이후에 7이닝 2실점으로 잘했잖아요. 그리고 뭐 마이너리그 성적도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았고 마이너리그에서는 사실 안 좋았다가 이제 콜업될 쯤에 좋았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직전 애리조나 상대로 7이닝 2실점으로 잘했다 보니까 특히 애리조나가 되게 갈 길이 바쁜 입장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잘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굳이 가자면 언더일 것 같고 요새 마이애미 빠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또 한표 꺾었잖아. 마이애미가 사실 어제 5안타로 그냥 빈타를 하기 전에는 3경기 동안 13안타, 17안타로 애틀랜타를 수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빠따가 또 갑자기 좀 필요할 때 매치 상대로 좀 쳐줘야 될 때 식어가지고 어제 졌는데 브렉스톤 게릿이랑 루켓이 승부는 저는 언더 흐름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조금 8.5 정도였으면 되게 안정감 있는 언더였을 것 같은데 7.5에서 좀 애매하지만은 요즘에 그리고 ML 물브가 좀 최근 들어서 언더 승부가 꽤 많아요.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언더 승부도 또 많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시내티 경기보다는 마이애미 경기는 좀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리고 따지자면 마이애미 승쪽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다음으로 이제 워싱턴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요 경기도 쉽지가 않죠. 내일 경기도 다 어려워. 요새 물브가 그냥 미쳤는데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러틀리지 워싱턴 선발 러틀리지는요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29.2이닝 동안 3.69 8월달 이후에 꽤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콜업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나름대로 마이애미가 워싱턴이 주목하는 투수 유망주 중에 하나인데 콜업되고 나서는 이래요. 3.2이닝 7실점 그냥 유망주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보여줬었고 반대로 이제 화싹의 우레냐도 별로 볼 거 없죠. 올 시즌 초반에 9.82로 존나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 보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한 3경기 동안 2.10으로 잘하길래 콜업을 시켰더니 오지게 못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딱히 우레냐도 원래 근데 우레냐가 옛날에 마이애미 시절이나 뭐 그럴 때는 나름대로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단 말이에요. 화싹에서도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잘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양팀 다 별로 못하는 투수에다가 워싱턴의 러틀리지는 별로 좀 이렇게 검증된 표본 자체도 얼마 없고 우레냐도 지금 이제 복귀하고 2경기밖에 안 돼가지고 분석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일단 오바를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경기는 9.5 기준이긴 한데 양팀 다 그리고 9.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 동안 6번 오바, 6번 언더, 4번 오바 이렇게 언더가 많긴 했는데 워낙에 근데 좀 투수들 상태가 저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워싱턴이 13경기인가요? 한 자릿수 안타밖에 못 치고 있어요. 빠따가 그냥 부진해 계속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의심은 되지 오바가.
사실 그리고 또 보자면은 나는 워싱턴 승리 쪽 보고 있긴 한데, 워싱턴이 길게 가면은 나는 그 불펜 싸움 가면은 워싱턴이 조금이라도 쐈다는 마인드라서, 또 내일 워싱턴이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786으로 올 시즌 평균 OPS보다 높다. 후반기 평균 OPS보다 높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워싱턴이 이긴다면 오바로 이길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뭐 오바 배당이나 워싱턴 승배당이나 1.73으로 똑같은데, 저는 굳이 본다면 오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해요. 이거 근데 워싱턴이 빠따가 2를 해줘야 가능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도 에지간하면 패스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굳이 추천한다면 오바나 워싱승. 다음 경기는 이제 양키스 대 토론토 경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또 그 경기인데, 지금 내일 아마 양키스는 슈미트가 나오고 토론토는 키쿠치일 것 같아요. 근데 슈미트는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단단합니다. 그냥 최근 그냥 21경기 동안 3.91. 왜 3.91밖에 안 되는데 21경기로 묶었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21경기 내내 다 크게 이렇게 엇나가지 않는, 종종 이제 뭐 한 번씩 그 다저스전이었나? 그때 애틀랜타전이었나? 한번 거하게 털린 거 말고는 그냥 꾸준하게 한 30점 정도 하고 한 5이닝, 6이닝 먹고 그래요. 뭐 직전 등판에서는 5.이닝 사실점으로 조금 안 좋았는데 자책점은 3점이었고, 뭐 볼넷도 잘 안 주고 홈런도 이렇게 막 몰아맞지도 않고, 그냥 슈미트한테는 딱 5이닝 3실점? 그 정도 기대한다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슈미트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21경기 동안 홈에서 3.24, 원정 4.48로 홈에서 잘했었다. 그리고 거하게 털렸던 그 경기, 애틀랜타전 빼면은 3.31로 전체 20경기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1경기에서 1경기 뺐으니까 20경기 동안 3.31로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양키스 쪽 슈미트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반대로 키쿠치는 후반기 초반에는 진짜 좋았잖아요. 후반기 전체로 따져도 한 6경기 동안이었나? 그때 방어율 1등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쳐맞고 있죠. 종종 이제 뭐 5이닝이 실점하고 그런 때도 있었긴 하지만은 6월달부터 잘하기 시작했어요. 2.28로 6월달에 잘했고, 후반기 초반 6경기 동안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6경기 동안 방어율이 1.29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4경기 동안 4.43으로 안 좋습니다. 그냥 실점 자체가 많아졌어. 확실히 그 전에 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요, 언더가 좀 좋아 보여요. 8.5 기준으로. 8.5 기준 양팀 다 언더와 반반씩이긴 한데, 최근에 양팀 보면은 토론토도 지금 11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고, 홈런도 적은 편이고, 토론토가 지금 빠따 생산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10경기 동안 타율 2할 1리에다가 평균 득점 3.4점, 이런 편이고, 뭐 양키스는 올 시즌 내내 빠따는 별로고 되게 못 치고 있죠. 양키스도 최근 2경기 동안 9안타 4안타 부진합니다. 그리고 선발들도 나름대로 키쿠치에 대한 좀 안 좋은 언급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버텨주고 있는 편이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조금 좋게 보고, 더 나아가서는 양키스의 프렌까지도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일 또 양키스가 좌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는 876으로 평소보다 OPS가 높게 튀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토론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최근에 OPS 자체도 많이 줄었고,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는 더 못 쳐요.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저는 내일 경기 언더에다가 양키스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지금 애틀랜타가 지구 우승 이후에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그 스트라이더가 나오죠. 스트라이더랑 산체스가 붙는데, 먼저 스트라이더 후반기에 4.20으로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후반기 홈이랑 원정도 한번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른 것보다 기복이 너무 심해요. 스트라이더는 지금 잘할 때는 막 7이닝 던지면서 두 자릿수 삼진 잡고 막 그러는데,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 기복이 일단 심하고요. 그 후반기에 홈에서는 5.12에요. 지금 내일 홈 경기죠. 근데 원정에서는 3.50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이 좀 힘들다. 근데 다만 이제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한테 강했다는 점. 스트라이더 vs 필라. 40.1이닝 동안 통산 1.56으로 강했고, 피안타율도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1할 7푼 1리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꽤나 잘 막아줬다. 그런 건 있어요. 다만 이제 내일 요즘에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랑 홈 등판에서 좀 안 좋았다는 거, 이런 점들이 걸리긴 하죠. 그리고 반대로 산체스는 얘도 요즘엔 좀 안 좋아졌어요. 8월달 이후로는 4.28. 최근에
뭐 실점 자체가 좀 늘었어요. 종종 뭐 5이닝 무실점 하거나 아니면은 뭐 6이닝 이상을 2실점, 3실점으로 잘 막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가장 최근 등판. 최근 등판이 이제 애틀랜타전이었어요. 홈에서.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4.07, 원정 1.29, 홈에서는 홈런 13방, 원정은 한 방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정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난번 가장 최근 등판 때 애틀랜타를 홈에서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때 7.1이닝 4실점 3진 10개로 잘 막았어요. 왜냐면은 얘가 좌타자한테 강해. 좌타자한테 1할 2푼 9리, 우타자한테 1할 5푼 9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애틀랜타의 좌타자가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애틀랜타의 좌타자는 이제 마이클 해리스랑 맷 올슨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만났을 때는 둘 다 무안타로 묶었어요. 4타수 무안타로. 근데 그 당시에 맷 올슨이 되게 홈런 페이스도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맷 올슨을 잘 묶었었다. 그리고 애초에 홈런도 잘 안 맞는 투수고, 특히나 올 시즌 원정에서는 피홈런 한 방밖에 없더라. 여러 가지로 뭐 스트라이더도 기복이 없으면 잘하겠지만은, 저는 산체스한테도 좀 기대를 거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얘도 뭐 제가 그 기복이 심하다고는 했는데, 뭐 사실점을 하더라도 7.1이닝을 막아주면 저는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기는 아마 기준점 8.5점인가 그럴 거거든요. 8.5점 기준에 양팀이 최근 10경기 동안 3번 언더, 7번 오버였어요. 그래서 오버 가능성이 좀 짙긴 한데, 원래는 오버 봤는데 좀 언더로 틀고 싶다. 산체스를 좀 믿는 차원이겠죠. 산체스도 조금 믿고, 스트라이더도 뭐 필라델피아에 강했다는 점,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어려워요. 애지간한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틀랜타가 최근에 4연패 중이잖아요. 4연패 기간 동안 또 빠따도 안 터지고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1등이기는 한데, 그 뒤를 애리조나,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이런 애들이 다 한 3승 4승 차이로 쫓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는 분명히 갈 길이 바쁘다고 보고, 이 경기는 언더. 필라델피아 프렌드 보고 싶은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 내일 아마 시카고 컵스는 아사드, 피츠버그는 폴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사드는 최근에 잘해주고 있다가 요즘에 좀 한 표 꺾였죠. 내일 홈등판인데, 올 시즌에 보면은 홈보다 원정에서 잘했어요. 원정에서는 1.74. 8월달 이후 성적이 2.96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 그 최근 두 경기 털리기 전까지만 해도 1.95로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두 경기 동안 5.1이닝 3실점, 3.1이닝 4실점으로 좀 많이 맞았어요. 아사드가. 그래서 아사드가 요새는 살짝 좋은 폼이 꺾였다. 근데 뭐 직전 경기 3.1이닝 4실점은 이거는 쿠어스 필드여서, 쿠어스라는 걸 또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뭐 베일리 폴터는 피츠버그 이적 이후만 말씀드리면은 이래요. 그냥 31.1이닝 동안 4.02, 이렇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성적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했어요. 컵스가 지금 5연패란 말이죠. 근데 5연패 기간 동안 빠따가 10안타, 11안타, 7안타, 12안타, 7안타로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좀 패배를 많이 했다 뿐이지, 빠따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홈런이 좀 적긴 했는데, 어쨌든 시카고 컵스가 투수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꿀릴 게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맞대결, 올 시즌 맞대결이 9대1이에요. 양팀이 9대1. 근데 시카고 컵스가 9승 중에 마헨이 8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피츠버그 빠따는 맨날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신인 기용을 많이 해가지고 좀 빠따 기복도 심하고 예측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는 그래서 뭐 별로 보이는 건 없고 그냥 시컵승의 마헨만 예측할게요. 시컵승은 그냥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대결 전적에서 시카고 컵스가 8마인이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마인까지 찌를 분들은 찌르시고, 저는 그렇게 추천은 많이 안 할 것 같네요. 내일 캔자스시티 선발은 알렉 마쉬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프너 전략 쓸 것 같아. 지금 스티븐 크루즈라는 불펜 투수가 올라와가지고 아마 한 1이닝, 길면 2이닝, 짧으면 한 1이닝 정도 던질 것 같고, 그렇게 던진 다음에 이제 아마 마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마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마쉬의 그냥 올 시즌 성적을 통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쉬가 올 시즌에 5.67이고요. 홈런을 15번 맞았고, 얘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볼넷 많고 삼진 많다. 볼넷 많고 삼진 많고 피홈런 많다. 그래서 마쉬가 나오는 경기는 애지간에서는 오버사이즈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내일도 보면은 홈에서
8월달 이후 8월달 이후 등판에서 홈에서 7.68 원정 4.46으로 홈 원정 차이가 꽤 큽니다. 내일 홈 등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로건 알렌 클리블랜드 뭐 로건 알렌 맨날 말하면서 제가 그 올 시즌 클리블랜드가 올려쓴 신인 투수 3인방 개빈 윌리엄스,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셋 다 3점대로 되게 활약 잘해주고 있잖아요. 로건 알렌은 그 중에 이제 좌투수인데 후반기에 3.75로 나쁘지 않았고 특히 얘는 또 좌타자한테 되게 강해요. 좌타자한테. 로건 알렌은 좌타자한테 1할 7푼 8리. 그 켄자의 이제 좌타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 근데 보니까 좌타자 한 명도 없이 쓰네. 원래 여기에 몇 명 있었는데 아예 내일 라인업에서 아무도 안 보이네. 그러면은 알렌이 좀 고생할 수도 있겠는데? 원래는 클브슨이 언더 생각했는데 근데 로건 알렌은 나는 사실 뭐 저런 거 없어도 그냥 에지가 나면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클리블랜드 승의 언더사이드 그냥 보고 말겠습니다. 이 경기는. 왜냐면은 내일 아마 기준점이 8.5 아니면 9.5일 것 같아. 아마 8.5일 거예요. 8.5로 제가 살폈을 때는 켄자가 최근 10경기 중에 언더 7번, 클블이 6번이었거든요. 최근에 클리블랜드 빠따가 되게 좋았어요. 클블이 최근 5경기 타율이 3할 2푼 6리로 엄청 좋아요. 12안타, 15안타, 11안타, 11안타 치다가 이제 켄자와의 시리즈에서 9안타로 어제 조금 좀 못 쳤단 말이야. 어제 좀 초반에 이제 시거 상대로 득점 많이 하나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뽑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켄자가 좀 변태스럽게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빠따를 잘 친 건 아니었어. 12안타 10안타로 잘 치다가 9안타 9안타 6안타 6안타를 쳤는데도 9안타 9안타 6안타 6안타 치면서도 3승 1패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측이 좀 힘듭니다. 일단은 좀 어렵지만 클블승의 언더 쪽만 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인트루이스는 내일 드류 롬 같은 경우는 최근 성적 말씀드릴게요. 이제 콜업된 이후 22.2이닝 동안 5.96을 별론데 가장 최근 등판 때 볼티모어 상대로 5.1이닝 무실점으로 잘했습니다. 아마 이제 콜업되고 나서 처음으로 승리였는데 되게 나쁘지 않았긴 했었어요. 그때는 피안타도 2방밖에 안 맞고. 그래서 이 드류 롬이 과연 이런 기세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그전처럼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줄 건지 이런 건데 일단은 뭐 미러키 빠따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류 롬한테 기대하는 바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미러키 선발은 그 트레버 맥일이라 돼 있는데 얘가 그 뉴욕 매치에 있는 맥일 동생이에요. 근데 이 맥일은 아마 지금 불펜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긴 이닝은 안 던질 것 같고 이후에 아마 하우저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우저에 대한 걸 갖고 왔는데요. 하우저 후반기에 그냥 5.52로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뭐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 6.11로 좀 약했다는 점이나 내일 밤 경기에 5.01로 나 때보다 안 좋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말고는 딱히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하우저나 이 드류 롬이나 그저 그런 투수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양 팀의 빠따가 둘 다 안 좋아요.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6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 그치고 있고 지금 미러키도 최근 2경기 동안 6안타 6안타 부진해요. 최근 좀 7경기까지 넓혀봐도 두 자릿수 안타가 14안타 쳤던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5안타, 7안타, 7안타, 6안타, 6안타 이렇게 부진하고 볼넷도 그전보다 많이 적어줬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팀 다 기준점이 아마 8.5인가 그럴 건데 8.5 기준으로는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10경기에 언더 6번, 미러키는 언더가 7번이에요. 최근 맞대결 7경기 중에 6번이 언더였다. 올 시즌, 최근이 아니라 올 시즌 그냥 올 시즌. 올 시즌 맞대결 7경기 중에 딱 한 경기 18대1로 세인트루이스가 크게 이긴 거 말고는 전부 다 언더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굳이 가자면 언더 갈 것 같고 미러키에 빠따가 또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608로 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언더에 조금 더 힘 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이오발디라고 나왔는데 요즘에 이오발디가 아직도 좀 회복 단계인지 이닝 소화가 많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이오발디는 9월달에 복귀한 이후 성적만 말씀드릴게요. 복귀하고 3경기 던지고 있는데 3경기 동안 7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7이닝밖에. 그리고 7.71로 방어율도 썩 훌륭하지가 않다. 왜냐면 이오발디가 부상당하기 전에는 거의 텍사스의 에이스였으니까. 뭐 다른 세부 스탯 피안타율이나 WHIP 9이닝이다 홈런 개수 이런 거 전부 다 극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한창 좋았던 때 얘기고 최근 3경기는 안 좋다. 이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너 하우크 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테너 하우크도 복귀를 8월달 이제 말쯤에 했는데 복귀해가지고 지금 5경기 던졌고
복귀한 이후에 6.0으로 안 좋아요. 이 경기는 좀 오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팀 다 최근에 빠따가 너무 안 좋아요. 텍사스도 지금 4연패 중인데다가 그 기간 동안 6안타, 6안타, 7안타, 5안타로 엄청 안 좋고, 보스턴도 최근 5경기 동안 4승 1패인데 9안타, 5안타, 5안타, 9안타, 8안타로 엄청 안 좋아요. 양팀 다 이 기간 동안 홈런도 그 전에 비하면 많이 페이스가 안 좋고, 이것도 그러니까 가기가 싫지. 애지간하면은 선발 상태도 그렇고 오바를 볼 것 같은데 빠따가 너무 별로야 지금. 살짝 오바만 저거만 놓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브라운은 8월달 이후에 30이닝 동안 7.20으로 되게 안 좋죠. 뭐 7월달에도 5.92로 안 좋았었고 그냥 계속 안 좋은 상태고, 헌터 브라운은 반대로 이제 깁슨은 좀 오르락 내리락 심한 것 같아요. 깁슨의 후반기 성적이랑 후반기 홈 원정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홈에서는 6.69, 원정에서는 5.80이었다. 전체로 보면 6.10, 그냥 부진합니다. 근데 깁슨은 그래도 종종, 요즘에 보면 종종 잘할 때가 있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2경기 동안 6이닝 3실점, 6.2이닝 1실점. 앞서 말씀드린 브라운도 안 좋았는데 최근 오클랜드전에는 5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긴 했었다. 이날 아예 노히트였거든. 양 선수들 다 뭔가 그 전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거를 보여주려면은 내일 경기에서도 호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표본이 적다 보니까 뭔가 예측을 확실히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 눈에 들어왔던 건 올 시즌 맞대결이 양팀 다 볼티랑 휴스턴은 4번이 있었는데 그 4번의 경기들이 전부 다 오바 게임이었다. 그 외에는 얘기할 것도 별로 없고, 휴스턴이나 볼티모어나 지금 갈 길은 되게 바빠요. 볼티모어는 지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 수성을 해야 되고 템파베이에 쫓기고 있으니까, 휴스턴은 지금 그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지금 서부지구 1위긴 한데 2승밖에 차이가 안 나. 2등, 3등 텍사스랑 시애틀이 둘 다 82승이고 휴스턴이 84승이에요. 그래가지고 휴스턴도 이게 막 오클랜드나 뭐 켄자 이런 애들한테 좀 발목 잡히기도 했고, 지금 1승 1승이 되게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빠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볼티가 낮긴 해요. 볼티가 최근 3경기 3연승에다가 11안타, 9안타, 16안타 치면서 앞서 나가고는 있는데, 근데 휴스턴이라고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요. 휴스턴도 최근 3경기에 12안타, 9안타, 10안타를 치긴 했는데, 근데 이 기간 동안 저기 1승 2패였어요. 그리고 양팀 다 오바를 보자니 이렇게 후반기 컨디션 OPS도 안 좋게 찍히고요. 우한 상대 홈 밤경기, 우한 상대 원정 밤경기를 했을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애리조나 경기인데, 애리조나 내일 잭갈렌 등판하잖아요. 잭갈렌이 이제 홈 경기입니다. 요즘에 잭갈렌은 좀 오락가락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내일 경기 정도면은 잭갈렌이 요즘에 오락가락 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애리조나 승을 볼만하다고는 싶어요. 왜냐면 내일 원정 코비거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코비라는 선수는요, 홈이랑 원정 차이가 굉장히 크죠. 먼저 콧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7월달 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13경기 동안 4.20으로 그냥 그럭저럭인데, 원정에서는 6.07, 홈에서는 2.49로 얘가 원래도 홈 원정 차이가 많이 나는데 후반기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상당히 커요. 잭갈렌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나죠. 홈에서는 2.18, 원정 4.68로 홈 원정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매우. 후반기 내내 74.1이닝 동안 4.24로 조금 별로긴 하다. 컨디션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홈 등판에서는 좋았고, 잭갈렌은 지금 요즘에 기복이 좀 있는데 잘할 때는 엄청 잘하고 못할 때는 많이 못하죠. 저번에 원정에서도 9이닝 3피안타 완봉승 거두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잭갈렌 그저 그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3.90에다가 피안타율 2할 3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이 경기도 사실은 잭갈렌은 강력 주장하기에는 빡세죠. 강력 주장하기 빡세. 왜냐면은 요새 기복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피안타율은 적지만은 방어율은 3.90으로 낮은 편은 아니니까. 다만 이거는 그 원정 코브한테 조금 기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올 시즌에 총 11번 만났는데 얘네들이 내일 기준점이 8.5점으로 8.5 기준으로는 애리조나가 최근 10경기에 언더가 6번, 오바 4번, 샌프는 언더 3번, 오바 7번으로 언어보다 좀 찍기 힘든데, 맞대결이 11경기 중에 7번이 언더였어요. 8.5점 기준으로는. 그냥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요새 빠따가 나아졌는데 최근 10경기에 2할 9푼 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그냥 승률 6승 4패고, 애리조나는 최근 3경기 8안타 12안타 9안타로 그 전에 3경기 뉴욕 매치와의 시리즈는 수입당했고 컵스를 수입을 역으로 했는데, 최근에 수입도 하고 빠따도 나아지고 그랬다.
내일 그리고 에이스 뭐 잭갈렌 등판이라는 점 그런 것들 해서 그냥 애리조나 승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시애틀 가보겠습니다. 오클랜드 내일 폴 블랙번, 시애틀은 카스티오가 나오죠. 제가 폴 블랙번을 원래 좋게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폴 블랙번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일단 폴 블랙번이 최근 10경기 동안 3.68. 근데 폴 블랙번이 지금 직전 경기랑 최근 2경기 동안 3이닝 4실점 3이닝 2실점으로 안 좋았어가지고 방어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2점대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 3.68로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 10경기 동안 홈이랑 원정 차이도 조금은 있어요. 블랙번이 홈에서는 3.21, 원정 4.17로 안 좋더라. 내일 또 홈인데 홈에서도 원래 이거보다 더 좋았는데 조금 줄었어. 일단은 폴 블랙번 말씀드렸고, 루이스 카스티오는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7승 거두고 있거든요. 카스티오가 일단은 뭐 후반기는 홈이랑 원정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3.41이고 홈에서 2.70, 원정 3.87로 원정에서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원정에서 5이닝 5실점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원정에서 한 번씩 6이닝 7실점, 5이닝 5실점 이렇게 할 때 빼고는 다 그냥 무난하게 퀄리티 스타트에 가까운 피칭 해주고 있거든요. 카스티오는 그렇게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5경기 성적도 말씀드리면요, 최근 5경기 2.32에요 2.32. 이 중에 그 매치한테 5이닝 5실점 한 거 말고는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급 피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내일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완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988, 989, OPS가 되게 높게 찍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물론 요새 시애틀이 막 잘 치진 않아. 근데 오클랜드도 제가 오클랜드 프렌을 요새 꽤 자주 봤는데 빠따가 안 돼가지고 프렌을 못했단 말이에요. 오클랜드가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2안타, 5안타, 9안타, 6안타, 5안타로 지금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7푼 4리밖에 안 돼요. 뭐 시애틀이라고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오클랜드가 지금 빠따가 안 돼가지고 계속 프렌을 못 해주고 있었거든. 그리고 맞대결도 올 시즌 10대1. 이 경기는요, 블랙번을 난 좀 믿겠다는 분들은요 시애틀 승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닌 분들은 그냥 시애틀 많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려워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몇 개는 있었는데 내일은 그냥 다 말이 안 되네. 샌디에고는 블레이크 스넬, 사이영 지금 유력 주자잖아요. 스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4달 만에 복귀하는 콜로라도는 라이언 펠트너가 나온다. 아무래도 선발 퀄리티 차이가 워낙에 심하기도 하고, 제가 스넬을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렸었어요. 원래 13경기 동안 0.73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원래 말했었는데, 근데 8월달에 조금 부침이 있었다 뿐이지 요새 또 잘해. 스넬이 지금 9월달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그냥 또 자기 페이스를 찾았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본래까지도 좀 적어. 오히려 더 사이영을 굳혀가는 그런 피칭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스탯들 9이닝당 3진 11.7개로 3등, 피안타율 1할 9푼 1위로 2등, 뭐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있고, 볼넷은 9이닝당 5.1개로 밑에서 2등. 이거 말고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통상 콜로라도 상대로도 2할 1푼 6리로 강했다. 밤 경기에 2.85로 좋다. 산체스랑 함께 할 때면 1.29로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것까지. 펠트너는 4달 만에 복귀 전인데 시즌 초부터 5월 14일까지 5.86이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최근 한 10.1이닝 동안 2.6, 이게 3경기인지 2경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 올리긴 올렸다. 근데 또 펠트너가 지금 샌디에고 로스터 타자들한테 피안타율 3할 2푼 4리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얘네 둘이 맞대결, 샌디 대 콜로라도 맞대결에서는 내일 아마 기준점이 7.5거나 8.5일 것 같은데, 둘 다를 기준으로 삼아도 8.5든 7.5든 최근 10경기 동안 양 팀이 샌디에고랑 콜로 둘 다 오바가 8번, 언더 2번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일 뭐 스넬 경기여도 뭐 펠트너가 그렇게 만만하면 샌디에고가 개패지 않겠냐, 이런 분들은 오바 가셔도 되고, 근데 스넬이니까 나는 콜로라도가 득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오바는 패스하시고, 뭐 샌디 승에 샌디 마에 누구나 아마 쉽게 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나마 내일 경기 중에 말씀드리기 제일 편한 경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저스 경기인데요, 다저스는 내일 페피엇,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알렉스 파에도라고 이렇게 아마 예상이 되는데, 페피엇 잘하고 있죠. 27이닝 동안 2.00, 삼진 22개, 볼넷이 2개밖에 없어요. 홈런은 3방. 여러가지로 기대 이상의 활약인 것 같습니다. 저는 페피엇은. 지금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 선발 로스터에서
포스트 시즌 선발 로테이션이 커쇼, 그 다음에 바비 윌러, 여기는 페피엇, 뭐 에미 쉬언, 여기다 뭐 랜스린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순서는 아니에요. 제가 좀 그냥 뒤죽박죽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거의 신인급이 바비 윌러, 에미 쉬언, 뭐 페피엇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약하죠. 근데 지금 굳이 그 애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좀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대충 1선발은 커쇼, 2선발이 아마 바비 밀러 내지 랜스 린일 것 같은데 만약에 4인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페피엇이나 쉬언 둘 중에 한 명은 잘해줘야 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야보로가 다저스에서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원래 페피엇이랑 야보로 세트로 나왔을 때가 되게 좋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뭐 여기 그 밖에도 뭐 개빈 스톤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다저스는 지금 지구 우승을 이미 했으니까 아마 이것저것 얘랑 얘나 쟤나 다 올려볼 것 같은데 어쨌든 믿을 만한 선발이 없는 와중에 이 페피엇이 그나마 좀 단단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 페피엇도 최근에 살짝 좋은 흐름이 끊겼죠. 샌디에고한테 6이닝 사실점으로 조금 맞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샌디에고는 좀 빠따가 올라오고 있을 때였고 디트로이트를 내일 상대를 하는데 디트로이트는 내일 알렉스 파이도가 나오죠. 파이도는 근데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서 약간 좀 밀려난 느낌이긴 해. 지금 요즘에 보면은 불펜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파이도가 29이닝 동안 최근에 2.79로 잘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것도 선발로만 나온 게 아니라 불펜으로도 한 3경기 정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파이도가 최근 한 5경기 동안 4.2이닝, 1이닝, 2.2이닝, 2이닝, 3이닝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런 좋은 방어율은 좀 불펜으로 회복한 면모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말하자면 이 경기도 아마 패스할 것 같은데 하나 보이는 거는 그냥 8.5점 기준으로는 디트로이트는 최근 10경기 동안 반반, 언오버 반반, 다저스는 오바가 7번이었다. 뭐 이런 거 말고는 들어오는 게 별로 없네요. 챔스는 일단은 밀란이랑 뉴캐슬은 밀란이 지금 안 그래도 중원에 뭐랄까 전개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오늘 보니까 또 그나마 이번에 영입해서 잘 해주고 있던 린데레스를 또 아마 쉬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라데 크루니치는 전혀 지금 이스마엘 베나셀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뻔한 너무 이제 밀란 같은 경우는 공격 패턴이 단조롭죠. 왼쪽에 레앙이랑 테오라인밖에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 반대편에 있는 그 오른쪽 수비수인 칼라브리아는 거의 뭐 인버티드 풀백식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중원 싸움에 가담하다시피 그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밀란 더비 때도 퓰리시치가 거의 뭐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보면 지루의 컨디션도 괜찮고 여전히 나이도 많은데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레앙도 잘해요. 근데 뉴캐슬이 지금 뭐 시즌 3패 시작했지만은 상대한 팀들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브라이튼한테 3대1로 패배한 건 좀 그렇긴 했는데 뭐 맨시티 만나고 뭐 상대적인 다 강팀 만났으니까 저는 일단은 뉴캐슬 프렌 배당이 뭐 그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밀란이랑 뉴캐슬 경기 굳이 가야 된다면 전 뉴캐슬이라고 보고 라이프치히는 영보이스 정도의 이런 챔스에서 좀 하위권 팀 상대로는 에지간하면은 여태 많이 이겨왔어요. 라이프치히가 어떤 챔스 역대 원정에서 패배한 팀들은 거의 다 이제 좀 상대적인 강팀들이었고 뭐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뭐 이런 급들 이런 그 영보이스급의 팀들한테는 챔스에서 원정에서 승리가 꽤나 많은데 뭐 대체로 마인도 꽤 많길래 그냥 저는 일단은 마인 골랐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근데 좀 다니 올모 같은 애들이 없는 게 아쉽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영입한 뭐 사비 시몬스라든지 팀 오랫동안 지켜주고 있는 뭐 포슈베리, 오펜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 굴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라치오 대 꼬마는 라치오가 지금 되게 솔직히 말해 팀이 안 좋아.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어디 하나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뭐 라치오도 나름대로 관심 갖고 지켜보는 팀이긴 한데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자리가 되게 크게 보이고 진짜 루이스 알베르토 똥꼬쇼 말고는 뭐가 없어요. 저번에 유벤투스전도 그랬고 아체르비가 뛰던 시절에 그때랑은 너무 달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알레시오 로마뇰리도 저는 로마뇰리 그렇게 고평가하진 않거든요. 꼬마가 꽤나 근데 좀 중원에 코케라든지 데파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지금의 꼬마는 그럼에도 팀은 좀 굴러가는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PSG 대 돌무도 PSG는 지금 팀이 굉장히 과도기에 있다. 지금 네이마르 넥스트 네이마르 베라티 뭐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되게 과도기예요. 애매하다고 보이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시즌 초반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다가 이거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파리 생제르맹이 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돌문 프렌 보겠다 뭐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딱 지금 파리 생제르맹 멤버만 봐도
이 약간 베라티를 대신하고자 파비안 루이스도 사고 비티냐도 사고 뭐 그런 의미로 우가르테라든지 이강인도 다 비슷한 아마 영입일 텐데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챔스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